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하노이가 또 비 때문에 지금 홍수를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얕게는 30cm부터 깊게는 뭐 70cm까지 그 뭐 도로 여러 곳에서 지금 침수를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비가 지금 북부 지방하고 중부 지역은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계속 내린답니다. 그리고 뭐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뭐 아주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옮겨와서 중부 고원하고 이 남쪽 지방은 30일부터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6월 2일까지 계속 된답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 혹시 그쪽으로 여행이나 일 보러 가시는 분들은 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슨 기사가 또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동아은행 그 회장이 지금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좀 기소를 당했는데 뭐 기업 회장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 동아뱅크에서 그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이렇게 해 줬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액이 엄청납니다. 8조 8천억 동이 넘는답니다. 뭐 물론 한 군데만 빌려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재판정에서 뭐 다 기각을 시켰답니다. 항소. 뭐 그래서 어제부로 결정이 났답니다. 구금 명령으로. 다음 기사는 저기 호치민시 투둑시 쪽에 2군, 옛날 2군이죠. 그게 선에브뉴 아파트에 22층에서 그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 베트남 사람이네요. 27세. 그런데 지금 조사 중인데 경찰에서 지금 뭐 그 자기 그 여자친구하고 뭐 말다툼을 일단 뭐 했다네 보니까 여자친구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인 모양입니다. 다음 기사는 그 핑크북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핑크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등기부 등본인데 이 뭐 아파트나 주택을 사면은 그 핑크북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만여 개 아파트가 그걸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시에서 그걸 빨리 발행해 주기로 그 핑크북을 그렇게 했답니다. 한데 그 이유가 지금 그 핑크북을 이제 발행하려면은 여러 부서에 호치민시 이제 지방정부 여러 부처에 그걸 제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게 이 지연이 되는 부서가 있답니다. 그게 자원환경부랍니다. 자원환경부에 그 서류가 들어가면은 신청 서류가 들어가면은 그 뭐 나오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불만이 많았었는데 지금 호치민시 그 자원환경부에서 그 뭐 한 5만 개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핑크북을 조속히 발행해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뭐 그걸 해봐야 알지 그건 모르는 거.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느리냐, 안 해주느냐, 그렇게 이유인즉슨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시공사에서 그 재정적 의무를 그 수행하지 않은 그런 뭐 프로젝트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그 건설은 이제 완공이 되었지만은 이제 허가할 때 뭐 잘못된 그런 항목들이 그리고 또 승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고, 세 번째는 그 이 시공사들이 보면은 은행에서 핑크북을 저당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결격 사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 시공사들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그 잘못이 그걸 갖다가 시민들은 그걸 단지 돈 주고 산 것뿐인데 그 사람들은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가만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여기는 투명성이 없으니까 그 발표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기다리는 거죠. 그냥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걸 호치민 정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못했던 이유들이 그건데 이제 뭐 5만 가구에 대해서 그 조속히 해결을 해 줄 것이라고 일단 뭐 발표를 했네요. 뭐 이제 지켜봐야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또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인데 부인에서 3명이 살해를 당했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 남편이 그러니까 전 부인의 부모,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전처 3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애가 3살짜리 딸애가 있었는데 그 딸애는 남편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주를 저기 호치민 12군으로 도주를 했다가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경찰하고 또 다른 여기에 호치민 경찰하고 합류를 해서 체포를 결국 했답니다. 다음 사건은 저 꽝아이 쪽에 그 모범 시민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 신고를 했는데 어떤 신고냐면은 다낭에서 꽝아이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경비원으로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시공업자들이 보니까 하는 짓이 뭐 자재도 속이고 또 뭐야 저 고속도로 하는데 막 그 까는데 자갈 같은 걸 안 까고 진흙을 뭐 붓고 뭐 이런 걸 보고는 자꾸 거기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에 자꾸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해고를 시켜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해고된 후에 한 4년 동안을 계속 사진 찍고 참 줄기차게 그렇게 수천 장, 사진 수천 장을 그 증거를 남기게 찍고 또 이거 중앙에도 보내고 지방성에도 보내고 그렇게 그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제 일단 뭐 고속도로는 완공이 됐죠. 그 무시당하고 이 사람이 신고. 그런데 그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허점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뭐 고속도로가 막 움푹움푹 파인다든지 뭐 물이 막 그렇게 스며든다든지 뭐 배수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뭐 균열이 난다든지 도로가 이제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찍은 사진들 신고했던 것들이 다 이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꽝아이 그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한테 이제 모범상을 이제 주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일본으로 가는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을 지금 담은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라우돔 디녀티 토이비 정치인 특답신 일본으로 간 노동자는 실습생 프로그램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일을 하러 가는데 하지만 실습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노동자들은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 여겨져서 낮은 임금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매달 노동자는 실습생, 실업, 사회학, 의료, 재난보험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본급여의 약 20%를 적출할 것입니다. 게다가 조합비를 지불하고 식사, 집세, 세금의 각 항목들을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매달 2천만 동에서 2,700만 동을 남겨서 고향으로 보내어 빚도 갚고 처자식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는 필사적으로 일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잔업을 꺼리지 않고 최대한 절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어떠한 달이라도 또 역시 그는 아침과 저녁 두 끼를 먹기 위해서 몇 박스의 라면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사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